네, 우리는 지금 공중보건의 역사,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여명기까지 왔는데, 지난 시간에 여명기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생물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그걸 알 방법이 없다가 현미경이 개발됩니다. 과학자가 개발한 게 아니라 과학 덕후가 개발했죠. 그분의 성함이 누구냐면 성함이 뭐냐면 레벤후크라는 분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옷가게 하시던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현미경 개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생물을 봤다. 참고로 이분이 개발하신 거는, 이 형님은 광학 현미경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미세한 건 못 봐요. 아주 미세한 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덜 미세한 걸 뭐라고 하냐면 세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누크 형님이 보신 건 세균이다. 바이러스를 본 건 조금 더 세심한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걸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20세기에 개발이 되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세균은 그때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좀 투명해 보이니까 색을 입혀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염색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세균이 인간 몸에 침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은 숙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면역 입장에서 보면 항원이 침투한 거예요. 항원. 그쵸? 그러면 면역세포는 얘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가 완성이 되면 이후에 미생물, 즉 세균이 침투해도 감염이 되지 않죠. 면역이 완성됐다고 보는 건데, 이 항체를 누가 만들었냐면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능동면역이라고 하고, 미생물은 우연한 사건으로 자연에서 감염이 됐거든요. 미생물로부터. 그래서 이걸 자연 능동면역이다. 자연적으로 내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깨달은 형님이 계셨죠. 영국의 시골의사 에드워드 제너 형님. 이름이 여전히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에드워드 테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에드워드 제너 형님은 이 원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항원 있죠. 요 미생물. 요거를 일부러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스스로 또 항체를 만들어요. 아, 이거 능동 면역이 되네. 근데 이번엔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침투한 게 아니라 제너 형님이 일부러 넣었잖아요. 스파링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인공 능동 면역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종두법을 개발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아, 그런 거구나. 오늘은 독일, 스웨덴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독일 가잖아요? 그러면 이 형님 빼놓고는 공중보건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한 페터 프랑크라는 형님. 프랑크 소세지만 독일이 아니에요. 썰렁. 프랑크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숙주가 되잖아요. 전염이 됐다는 거죠. 즉 질병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누구 책임이냐면 너야, 너. 너. 개인. 네가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라고 하나요? 내가 게을러서 그래. 불행해서 그래. 네가 죄져서 그래. 어쨌든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해결해.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근데 프랑크 형님이 그거 아니야.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큰 책임은 누군 줄 알아? 국가야. 국가가 만약에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의료 제도 이런 거 잘 정비했으면은 이럴 리가 없잖아 라고 하신 거예요.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게 개인의 불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쓴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야지. 전 의사 경찰 체계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전부입니다. 의사경찰이라는 건 닥터와 폴리스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민의 복지 질서를 행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복지와 질서를 위해서 행하는 행정의 모든 것, 그걸 전 의사경찰체계라고 한 거예요. 의사경찰이라는 게 보건행정의 뜻이었어요. 그때 요런 저술을 써요. 그러니까 책을 써요. 방대한 저작을 여러 권에 걸쳐서 펼쳐낸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하는 거. 결혼, 출산, 육아, 그 다음에 보건 중에서도 뭐 직업보건도 있고 학교보건도 있잖아요. 상하수도, 오물처리, 전염병 관리, 의료인 관리, 내용이 다 있다고요. 지금의 공중보건학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역사에 손꼽히는 초기 저술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 형님 대단하신 형님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세계 최초로 하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 인구조사를 해요. 국민 인구조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니 우리나라에 몇 명이 사는지, 언제 태어나는지
또 언제 죽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늘 모든 걸 감으로 해결했단 말이야. 아이, 그럴 거야. 몇 명쯤 있겠지. 예. 갔더니 만석이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2명 올 줄 알았는데 막 5명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숫자 조금 더 나가면 통계 요걸로 좀 국민 건강을 좀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시작이 뭐예요? 국민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명계는 굵직한 사건이 요 정도 되고 시대순으로 보면은 레베누크 형님 1676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인구조사, 그 다음에 프랑크 형님 저술했고, 그 다음에 제너 형님이 종두법 개발하십니다. 예. 요 정도로 하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예. 새벽이 왔네요. 진짜로. 예. 그러나 해가 완전히 뜬 건 아닙니다. 예. 이후에 우리는 또 확립기에 대해서 또 발전기, 확립기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